아메리카노 단미 아이스로 네, 여러분, 제가 카페에서 산 이 커피랑 이것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와, 진짜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박스입니다. 애플 제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정말 높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그런 메인 제품 빼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애플 펜슬 펜 촉은 4개에 25,000원이라서 6,25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커피값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와, 진짜 애플 가격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제품들을 계속 구매하는 건 가격만큼의 어떤 만족도가 따라오기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애플 제품들을 높은 가격을 주고 사다 보니까 이상한 뇌이징이 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사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워치에 그 에르메스가 있잖아요. 그 에르메스라는 명품 시계를 제가 14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성비가 아닌가 하는 좀 미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악합니다. 스마트 키보드 터치패드까지 있는 거는 가격이 거의 40만원대고, 제가 구매한 건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인데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11인치가 22만 9천원, 12인치는 24만 9천원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필코 마제스터칩 2 키보드가 한 2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블루투스 키보드가 22만 9천원입니다. 뭐 별다른 키감이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키보드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키보드와 이 케이스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면 이 옆면 있잖아요. 옆면까지는 보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조금 두께가 있어가지고 아주 약간은 옆면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아예 보호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각도는 이 두 가지 각도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각도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각도가 딱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눕힌 상태에서 두 가지 각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펜을 고정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펜 촉에 약간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쉽게 떼지게 됩니다. 이게 뭐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가끔 가방에 넣었다가 빼거나 그럴 때 이게 밀려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펜촉이 쉽게 뭉개져서 펜촉을 바꿔야 했던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아이패드의 무게는 재봤을 때 474.2g이에요. 애플 펜슬까지 했을 때 492.6g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를 낀 아이패드의 총 무게는요, 단적으로 봤을 때 808.8g으로 1kg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패드를 들었을 때랑 케이스 착용 후 무게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누워서 볼 때도 그렇고 크게 무겁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에 쓰던 일반 하드 케이스와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무겁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로지텍 제품을 한번 무게를 재봤어요. 원래 쓰고 있던 건데요, 키보드만 했을 때 414.8g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아이패드랑 무게를 같이 재게 된다면 906.9g이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닐 경우에는 하드 케이스를 아이패드에 부착할 거기 때문에 총 무게는 1kg이 넘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그 자석 세기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케이스만 잡고 있으면 아이패드가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케이스에서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키감은 엄청 얇은 것에 비해서 꽤 괜찮습니다. 오타 발생률도 꽤 적은 편이고요. 축이 있는 키보드에 비교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긴 키보드들 중에서는 키감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살짝 누르면 아예 소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재질이 방수가 되는 재질이라서 뭐 물이나 커피 같은 걸 조금 쏟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키보드면이 뒤로 가게 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따로 필기감이 많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필 압이 들어가다 보면 뒤에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긴 했는데 이것도 뭐 필기를 하는데 거슬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은요, 확실히 전용인 만큼 연결이 정말 빨라서 좋았다는 거였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떤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더라도 따로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고 페어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해서 부착만 시켜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 면에서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나 다른 제품들을 챙기지 않아도 돼서 휴대성 면에서도 정말 좋았습니다. 일반 하드 케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전면과 후면의 보호는 일반 하드 케이스랑 똑같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호도 되면서 키보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터치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따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연결이 안 돼서 키보드를 누르더라도 오작동이 없기 때문에 그 점 또한 편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가끔가다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손으로 필기를 하거나 이 가상 키보드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오타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드 케이스랑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닐 때는 이게 가방에 또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무게도 확실히 늘어났었잖아요.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좀 더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타공감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단점인데요, 단점은 당연히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아보면 꽤 괜찮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키보드도 많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키감이 좋은 키보드들이 꽤나 많습니다. 휴대성, 무게,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가 괜찮지만 솔직히 같은 가격이라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키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펜슬을 따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걸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거 진짜 맴질이거든요. 특히나 요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6,000원 그냥 날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린다면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키보드 작업이 필요한 때가 있을 때 뭐 따로 페어링을 하고 챙겨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른 과정들이 다 생략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애플에서 공홈에 내세우는 아이템답게 마감이나 그리고 사용 방법 그런 것들이 심플하고 애플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특히나 아이패드로 필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림보다는 필기를 하다가도 타자로 뭔가를 정리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있는데 필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스피드니까 강의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키보드로 바로바로 정리가 가능해서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구매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